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정작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듣는 자리가 별로 없었죠. 금요일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액트의 운영사 컨두잇 이상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유독 주주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이슈들이 많았죠. 어떤 것들을 지금 보셨습니까? 예, 일단 그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경우에 2조 원 유증을 발표를 했고, 예. 어제는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3.6조, 3조 6천억 원 유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보면은 네. 증권사들의 보는 시각과 개인 투자자들의 이 유상증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렇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들 저희가 앞서 시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유상증자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일단 뭡니까? 일단 유상증자 하면은 이제 주주들 입장에선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작에 가까운 좀 반응인 것 같기도 한데요. 유상증자 텐트럼이다 뭐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유상증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의 어떤 사업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무언가 그 회사가 이 자금을 활용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불신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이제 나쁜 사례들이 있었는데 네. 이 지금 이번에 이슈로 돌아갔을 때 이 예.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 SDI의 그 유상증자 투자 내용이라든가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과 좀 다른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공시 내용이나 어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봤을 때는 사업에 연관된 투자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기업에서 유증의 목적을 잘 설명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네. 관련해서 지금 개인 투자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요. 예. 뭔가 이제 액트에 뭔가 이제 소액 주주분들의 움직임이 있으면 저희는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네. 최근에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유상증자라는 거에 대해 걱정을 키우는 걸 수도 있는데 금감원들이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에 계속해서 개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이번에 중점 신고, 중점 조사 대상, 예. 심사 대상으로 지금 예. 삼성 SDI가 1호가 됐고 2호가 네. 아마 하나 에어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셔요? 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아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액 주주들이 원했던 그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의 결정을 사실 소액 주주들은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기습 유증이라든지 이런 뭔가 주주 가치 훼손에 이를 수 있는 유상증자의 경우 이제 당국에서 이렇게 견제를 해주시면 중점적으로 심사를 해주시면 이것이야말로 이제 주주들이 원하는 정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사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라고 지금 보고 네. 계신 거고 네. 또 하나는 이런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들이 앞으로 마련되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읽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이제 내용 자체는 예. 시설 투자라든가 미래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걱정만 많이 하면 이게 정말 이 네. 기업이 앞으로 가는 방향성에 맞는 건가라고 하는 네. 반대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당연히 장려되어야 되고 사실 또 그런 사유의 유증이라고 하면 사실은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왜 주주들이 유상증자라는 단어만 보면 발작을 하는지 이 불신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같이 해 나가고 또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회사가 미래를 위한 당연히 필요한 투자라고 하면 또 오히려 응원해주는 모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더라면 예. 그동안의 사례 중에서 예. 이제 유상증자 목적 가운데 이제 네.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집중되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지분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으니까 유상증자 단기적으로 안 좋지만 나중에 이게 좋을 수 있느냐에 대한 믿음이 지금 많이 없는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그동안에 없었던 일들을 지금 좀 해내는 왜냐하면 네. 규모가 크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걱정이 많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우리 경제를 바치고 있는 기업들의 유상증자라는 게 주가 측면에서 1보 후퇴, 2보 전진한다면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다음 얘기들 한번 보죠. 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대형 기업들 네. 주총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네. 대형 기업들 이번에 주총에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 뭐 이례적인 일도 있었는데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총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예. 이번 그 대형 기업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을 좀 관찰할 수 아,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주총 소집 공고를 너무 급박하게 하지 않고 4주 전에 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랬죠. 예. 네, 대형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이 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총 집중일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 3월 말에 일반적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날짜를 피해서 3월 중순경에 좀 선제적으로 주총을 개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많은 변화가 감지가 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예. 기업들이 주총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 내놓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아마 지금 뭐 현대차, 뭐 포스코홀딩스, 뭐 삼성전자 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당면한 게 관세라는 불확실성을 우리 대기업들이 어떻게 돌파하겠다 이게 주총에 조금씩 나왔거든요. 네. 일단 뭐 포스코홀딩스 얘기부터 하면은 미국에 직접 뭐 제철소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네,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이익 극대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회사가 기민하게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정책을 또 고민하고 또 뭐 말씀하신 대로 해외 진출하는 것들을 주주들에게 논의하고 하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평가 요소로 생각됩니다. 네.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네. 있었다면 또 예. 반대로 좀 이거 여전히 좀 걱정스럽다 이런 행보 네. 보이는 기업들도 있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그런 데 있었습니까? 아, 예. 사실 이제 주주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게 그 상법 개정 직전에 막차 타기 예. 목적의 이제 기습 유증으로 보이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건들 예. 그리고 이제 자회사 혹은 이제 자회사라는 것을 또 이제 우회하기 위해서 해외의 자회사에 대한 어떤 상장 추진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그 개인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들도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회사가 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게 아마 뭐 네. 유증은 여러 가지 네. 생각해 볼 부분이 예. 있겠습니다만 네. 자회사들 중복 상장하는 거는 사실 좀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거부감이 좀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OCI 네. 홀딩스 같은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네네네. 지금 좀 예. 주주분들이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보는 데들이 어느 곳들이 있을까요? 일단 좀 가장 좀 오래된 종목은 이제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 이제 예. 제노스코 상장인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반년째 소액 주주와 이제 그 경영진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제 LS 그룹의 자회사 상장 이슈 등이 계속 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대형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주주들의 말을 좀 잘 경청을 해보고 중복 상장을 했을 때 이제 안 좋은 경험들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제도도 많이 바꿨고요. 예.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네. 저번 시간에 예서 좀 조심하시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보이는데 이 네. 여러 네. 가지로 이제 세상이 좀 바뀌고 있으면 네. 기업들도 인지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으로 저는 읽히고 네네. 실제로 우리 시장이 신뢰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 같고 그 네네. 과정에 또 여러 진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이 시스템을 바꾼 데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얘기들 좀 보죠. 네. 이제 소액 주주들의 행동주의가 앞으로 오는 주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다면은 이거 네. 보려면은 지금 현재 소액 주주들이 어느 쪽에 관심 갖고 모이고 있느냐 이거 봐야겠죠. 네.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주총 시즌에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종목에서 주주분들이 회사에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예. 참고로 그래서 저도 어제 DB하이텍 주총을 다녀왔었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1년 영업이익이 1,500억인 회사가 예. 이제 골프장에 1,620억을 이제 투자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판단하였는지를 어제 주총에서도 이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떻게 답을 하던가요? 뭐 리스크 뭐 분산 차원 그리고 신사업 투자 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총장에서 아주 직접적인 비판을 하거나 하진 않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주주연대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전달을 하고 또 주주들의 의견을 또 회사에 전달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예. 최근에 이 네, 셀레버리 같은 경우에 네. 대한 이슈도 있었을 것 같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좀 가졌었죠. 네네. 이제 셀리버리 창업자 이제 조대웅 대표가 그 직무집행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거래 정지된 종목들 주주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거래 정지의 어떤 원인인 예. 이제 창업자가 이런 이제 법률적인 조치가 법적 조치가 된 거에 대해서 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네. 사실 네. 거래 정지라는 게 내 돈이 당장 네. 묶이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환호를 했다는 거 갖고 있는 의미가 네. 사실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네네. 이외에도 저희가 봤더니 뭐 예. 유엔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네.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중에서도 지금 소액 주주분들께서 관심 있게 움직이는 것들도 좀 한번 짚어보시죠.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또 유엔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도 예. 이제 유엔젤의 주주를 그 주주 공시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근로복지기금이 지분을 7.5%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자사주 거래 내역을 좀 보니까 과거에 자사주 교환을 자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사주를 활용해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많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엔젤에서도 좀 그 주주 간 분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한 요즘 행동주의가 워낙 활발해지다 보니까 예. 회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그 좀 법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좀 이제 대응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법 147조나 150조에 의거해서 이제 5% 대량 보유 보고 공시가 미비했다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젤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이제 하겠다라는 그 의결권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제 예. 내용 증명이 와서 경영권 분쟁을 앞두고 있고. 예. 네네 그래서 좀 주주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실제로 이번 3월 말 주총 시즌에 또 이렇게 자본시장법을 명분으로 해서 의결권 제한한 사례가 꽤 발생할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되면은 네. 단기적으로 주가라든가 이런 쪽에는 변동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어떤 분쟁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할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변동된 사례도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이 행동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아하,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발언하지 않고 특히 이제 저희 행동주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 거래나 이런 부분 항상 조심하는 네 그런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 유엔젠 말고도 또 주목할 만한 기업들 예. 또 어디 있을까요? 지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좀 있고 지금 율촌화학도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그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현장 투표 예. 그리고 서면 위임장을 안 받겠다는 뜻과 같이 해석이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그냥 이번 주총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들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이 네, 좀 제기가 됐고, 네, 뭐 일단 이런 이제 똑똑한 좀 네, 그 어떻게 보면 조치들도 회사에서는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들이 회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개인 주주들 입장에선 자세히 보면은 네. 이게 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 네, 이해를 네.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도 저희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 이 개인 투자자 목소리들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이상묵 컨두잇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